반갑습니다. 중2과학 수건과 해수의 순환 두 번째 내용, 깊이에 따른 해수의 온도와 염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7단원은 크게 5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 우리는 수건과 수자원, 수온과 염분, 그리고 해류와 조석, 이렇게 3개로 나누어 알아본다고 했었죠. 해수의 온도와 염분 내용 중에 해수의 온도, 수온에 대한 내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표면의 70%는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드넓은 바다의 수온은 어떻게 다를까요? 바닷물의 온도는 바닷물이 열을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바닷물에게 열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태양입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 지역은 수온이 높을 거고, 적게 받는 지역은 수온이 낮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지구의 모양은 둥근 구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도 쪽이 극지방보다 더욱 태양에 가깝죠. 태양이라는 난로를 더 가까이서 쬐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적도 쪽, 다른 말로 저위도의 수온은 상대적으로 높고, 극지방, 고위도 지역으로 올라갈수록 해수의 수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의 바다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마찬가지로 바닷물의 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태양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와 가까운 해수면은 온도가 높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낮아질 겁니다. 온도가 무한정 떨어지는 건 아니고, 약 수심 1000m 정도 깊이 내려가면 위층과 열이 완전히 차단된 깊은 심해가 나오는데, 이 구간부터는 수온이 낮고 일정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모양의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 그래프가 나오는데, 해수면, 공기와 맞닿아 있는 표면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물이 섞이겠죠. 즉, 표면에 있는 해수는 바람에 의해서 물이 섞이면서 수온이 일정하게 맞춰지는 층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바람에 의해 혼합된 층이다 해서 혼합층이라고 부릅니다. 혼합층은 약 100m 정도까지 생기며, 만약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서는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게 발달하겠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태양 에너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다시 온도가 점점 떨어지겠죠. 혼합층 아래는 수온 약층이라고 불리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층이 있는데, 수온이 도약하는 층이라고 해서 수온 약층이라고 불립니다. 수온 약층의 아랫부분은 수온이 낮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죠. 따라서 굉장히 안정된 층입니다. 이 안정된 층은 혼합층과 그 아래의 심해 사이를 벽처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물질과 열 교환이 차단됩니다. 약 1000m 수심 아래로 내려가면 수온이 낮고 일정한 심해층이 있습니다. 이 심해층은 너무 깊어서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아 수온이 매우 낮은 층이며 영양 염류가 풍부합니다. 이렇게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 따라 바닷물은 크게 3개의 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염류란 바닷물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닷물에 녹아있는 염류에는 짠맛이 나는 염화나트륨, 쓴맛이 나는 염화마그네슘과 함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등의 순서로 바닷물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 염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짠맛도 더 많이 나겠죠. 1000g의 해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염류의 양을 염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분모를 100으로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양의 비율을 나타낸 것을 백분율이라고 하죠. 단위로는 퍼센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염분의 경우에는 분모가 1000g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비율은 백분율이 아니라 천분율이라고 합니다. 천분율의 단위는 퍼센트에 0이 하나 더 붙은 퍼밀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해수 1000g에 염류가 총 30g이 들어있는 경우는 염분이 30퍼밀이
되는 거죠. 또는 퍼미를 빼고 실용 염분 단위 PSU를 쓰기도 합니다.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35PSU이며 우리나라 동해 기준으로는 이보다 조금 낮은 33PSU의 염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마다 염분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그 바다가 건조한 기후거나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바다의 증발이 많이 일어나겠죠. 이 경우에는 바다에 물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염류의 비율이 높아질 거고, 따라서 염분이 증가하겠죠. 예를 들어 우리 국을 끓이는데 물이 증발해버리면 국이 짜지듯이 이 경우에는 염분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국이 싱거워지는 것처럼 염분이 낮아지겠죠. 두 번째로는 짠맛이 나지 않는 담수가 흘러들어오는 곳입니다. 강이 바다에 유입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짠맛을 내는 바닷물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지겠죠. 또한 빙하가 녹는 지역도 담수인 빙하가 바닷물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빙하가 어는 지역의 경우는 물이 얼음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염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염분이 증가합니다. 서로 다른 염분을 가지고 있는 세 바다의 염류의 양을 조사한 값입니다. 각 바다마다 염분을 계산해보면 북극해는 30PSU, 동해는 33PSU, 홍해는 40PSU. 실제로 모두 염분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바다의 전체 염류 중에 염화나트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북극해의 경우 전체 염류 30g 분의 염화나트륨의 양 23.3g, 약 77.6%. 마찬가지로 동해의 경우에도 전체 염류 33g 분의 염화나트륨의 양 25.6g, 마찬가지로 약 77.6%. 홍해도 마찬가지로 전체 염류 40g 분의 염화나트륨의 양 31.1g, 약 77.6%로 염분이 모두 다른 바다더라도 전체 염류 중에 어떤 한 염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모두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합니다. 염화나트륨뿐만 아니라 다른 염류의 비율로 계산해봐도 모두 같은데 이는 바다가 지구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르게 잘 섞여있는 혼합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